전에 근무하던 회사 거래처에 영업부에 Y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나이는 40대 정도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일도 실수하는 것 없이 잘하는 분이었다. 다만 특이한 것이 언제나 손목시계 아래에 아대를 차고 다녔다. 그리고 왼팔이 오른팔보다 조금 더 길었다. 첫 대면 때부터 신경이 쓰였지만 신체적인 특징이니만큼 굳이 물어보지는 않고 지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듣게 된 것은 함께 일하고 몇 년이 지난 후였다. 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우리 회사와 Y씨네 회사가 합동으로 회식을 갖게 되었다. 마침 내 자리인 Y씨의 옆이었는데 일 이야기나 잡담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Y씨는 나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분이었지만 소탈하고 좋은 분인데다가 영업할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무척 말을 잘하셨다. 약 1시간가량 주거니 받거니 술잔이 오가는데 우연하게도 Y씨의 아대가 좀 늘어져서 그 아래가 슬쩍 보였다. 내 문장력이 서투른 탓에 잘 표현은 못하겠지만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흉터가 있었다. 켈로이드처럼 조금 부풀어 올라 있었지만 화상처럼 보이진 않았다. 그 흉터는 괜찮으세요? 술이 들어간 탓에 나는 무심코 무신경한 화제를 입에 올리고 말았다. 아, 이거 딱히 대단한 건 아니야. Y는 아대를 고쳐매더니 모호하게 말을 흐린 뒤에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한동안 침묵이 계속되니 내가 실언을 했다는 게 느껴져서 순식간에 취기가 달아났다.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마음 깊이 사과를 했다. 그 사이 아대 너머로 손목을 쓰다듬고 있었던 Y씨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너 귀신 이야기 같은 거 믿는 타입이냐? 뜻밖의 질문이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난 이렇게 대답했다. 뭐 오히려 좋아하는 편입니다. 옛날에 이나가와 준지 공연도 가고 그랬으니까요. 그러자 Y씨는 아, 그래? 좋아, 그럼 말해줄게 라면서 천천히 상처의 유래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Y씨는 고등학교 시절에 여자친구와 함께 담력시험을 하러 간 적이 있다고 한다. 담력시험이라고는 해도 본격적인 심령스팟 같은 곳이 아니라 변두리 작은 잡목림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던 정도의 그런 곳이었다고 한다. Y씨는 방과 후 여자친구와 함께 잡목림에 가봤지만 그럴듯한 건 전혀 없었다. 속은 듯한 기분이었지만 후미진 곳에 작은 토리위와 사당을 발견했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인지 사당은 여기저기 나무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담력시험이고 뭐고 실증이 난 Y씨는 여자친구에게 야, 이제 그만 돌아가자 하고 말을 걸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어째서인지 사당 앞으로 가더니 당연하다는 듯 문을 열었다. 사당 안에는 부적과 촛대 그리고 어째서인지 제단 위에 돌이 올려져 있었다. 크기는 주먹만하고 딱히 별다를 것 없이 어디에나 굴러다닐 듯한 그런 돌이었다. 여자친구는 사당에 손을 넣어서 돌을 쥐더니 Y씨에게 내밀면서 기념품으로 가져가자고 말했다. Y씨는 여자친구에게서 돌을 받았다. 그만두자, 바보 같잖아. 그리고 나서 원래 자리에 돌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Y씨는 돌을 숲 안으로 던져버리고 말았다. 담력시험은 그곳으로 끝이 났지만 큰일이 일어난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전철을 타고 통학하던 Y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역에서 여자친구를 만나서 둘이서 전철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플랫폼에 들어서자 여자친구의 상태가 어쩐지 이상해 보였다. 술 취한 것 마냥 비틀비틀거리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야, 위험하잖아. 너 어디 몸이 좀 안 좋니?
걱정하는 Y씨의 물음에도 여자친구는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었다. 비틀비틀거리던 여자친구는 그만 몸의 균형을 잃더니 지하철 선로로 떨어질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위험해! Y씨는 왼손으로 여자친구의 팔을 잡았고 떨어지려는 것을 겨우 막았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왼손은 Y씨의 의사와는 반대로 한 번 잡은 여자친구의 팔을 다시 놓아버렸다. 여자친구는 그대로 선로에 떨어져서 역에 진입하고 있었던 전철에 치이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Y씨는 주저앉아 울면서 여자친구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고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주변 사람들이 Y씨가 여자친구를 도우려 했다는 증언 덕분에 사건은 불행한 사고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Y씨는 강한 자책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이변이 일어난 것은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일주일째 되는 밤이었다.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던 Y씨는 심한 숨막힘에 눈을 떴다.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옆으로 누워 자려고 했지만 또 숨이 막혀서 깨고 말았다. 마치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참을 수 없게 된 Y씨는 밤을 새야겠다 싶어서 세수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소름이 끼쳐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목엔 손으로 조른 듯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뭐야 이게? 그제야 처음으로 심령현상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Y씨는 방으로 돌아가서 불을 켜놓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은 덮쳐왔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Y씨에게 다시금 심한 숨막힘이 찾아왔다. 이불을 걷어찬 Y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에 정체를 알아차렸다. 왼손이었다. 잠에 들면 왼손이 자아를 가진 것처럼 멋대로 Y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고민 끝에 Y씨는 침대 옆에 있는 책장에 끈을 걸어서 왼손을 묶은 채로 잠에 들었다고 한다. 그때 이후부터 잘 때는 계속 왼손을 묶어두고 자. 벌써 30년이나 흘렀네. Y씨는 힘없이 웃으며 아대를 벗어 왼쪽 손목을 보여주었다. 손목이 계속 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봐봐. 같은 곳에 계속 쓸린 상처가 거듭되다 보면 이렇게 뭐라 설명도 못할 흉터가 남는 것일까? 그럼 왼팔이 조금 더 긴 것도 그것 때문인가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궁금했던 걸 다 물어보자 싶어서 난 질문을 던졌다. 아마 그렇겠지. 이럴 줄 알았으면 오른팔이랑 양 발목도 묶어두고 잘 걸 그랬네. Y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평소처럼 웃었다. 그러면 굿 같은 건 받아보셨나요? 받아봤지. 몇 번이고 구슬했는데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 그 사당에도 다시 가서 몇 번이고 사죄했지만 잘 안 되더라. 도무지 용서를 해주질 않아. 그럼 그때 던졌던 돌은 어떻게 됐어요? 찾아봤지만 결국 못 찾았어. 뭐 특이한 거 없는 그냥 돌이었으니까. 그날 그렇게 던져버리지 않았으면 어땠을지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은 이미 다 해본 듯 했다. 난 얕은 질문으로 안 좋은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한 것이 죄송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다. 죄송합니다. 아무 도움도 못 되어드리면서 이야기만 듣고. 됐어. 딱히 숨기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정신만 차리면 왼손도 나쁜 짓은 못하니까 괜찮아. 처음 들은 내게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지만
Y씨는 이미 이 괴기 현상과 타협이 끝난 거겠지.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아마 왼손한테 살해당하는 게 아닐까 싶네. 그 말을 마지막으로 Y씨는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얼마 뒤 난 이직을 하게 되었고 Y씨와도 연락이 끊겼다.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다. Y씨가 살아계신다면 지금은 환갑을 바라볼 나이일 것이다. 그리고 분명 지금도 잘 때는 왼손을 묶어두고 계실 것이다.